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사례 6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게 질문을 하게끔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런 것 중에서 몇 개 특이한 걸 계속해서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자고 합니다. 자, 제일 6번째 사례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291번지 맹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 도로와 접한 세교리 290번지 토지주에게 도로 사용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아산시로부터 건축허가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인허가 재반 비용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교리 290번지의 주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측량, 수도, 전기공사 등 인접 토지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에 동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일로 지금 몇 달째 골머리를 앓고 있고 현재 해당 지방의 땅 가격이 10배가 넘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해결과 타협 방법에 대하여 상담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가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건축 허가를 받고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이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봅니다. 따라서 여기 현재의 290번지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291번지고 290번지에 여기 보면 지적도상 도로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리로 들어온 지적도상 도로는 없죠. 지적도상 도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 보십시오. 도로는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없는데 없고 하더라도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으면 사용 승낙은 너비가 4m로서 그 사람과 통행이 가능한 넓이를 사용 승낙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그것은 건축법상 도로를 보고 그리고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물론 이 조건은 현재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준공 시까지 도로를 다 만든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는 땅 주인의 뭘 받아와라?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것은 건축법에서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지목이 전이락도, 임야라도, 철수라도, 영이락도 관계없이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면 그때부터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고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질의하신 분이 뭐 다른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까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받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제일 첫 번째 이분이 가지고 계신 땅이 뭐냐면 지목이 뭐죠? 지목이 전이죠.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이분은 제일 먼저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난 그 서류를 가지고 농지과에 가서 농지 전형하는데 동의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그 서류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건축과로 가서 건축허가까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목이 전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 전용까지 다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옆에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에서는 지목과 주인에게 관계없이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으면 얼만큼 넓이 4m의 사용 승낙을 받으면 건축 허가를 내주고 건축 준공 전까지 거기에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을 할 수 있게끔 4m의 도로를 만들어야지 준공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내준 걸로 봅니다. 개발행위 허가도 받았고 농지 전용 허가도 받았고 건축 허가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판단하기에 이분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정확한 경계를 알아야 되겠죠. 경계를 알아서 도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공사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가서 측량 지적과에 가서 이 측량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측량 신청을 했더니 이 공무원들은 요새 좀 보면 남의 땅을 가지고 측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측량을 하기 위해서 땅 사용 승낙을 받으러 갔더니 허가를 내준 분이 돌변해서 못 해주겠다, 돈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허가를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죠. 요 땅인데 지적도가 없는 요곳에 있는 그 사용 승낙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받은 걸로 하고 봅니다. 그럼 받았으면은 건축 허가증이나 건축 신고 필증이 있겠죠. 그렇죠?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필증이 있는 걸 가져가서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았고 여기에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측량하려고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별도로 토지주의 사용 승낙서 없이 측량을 받아준다는 얘기니까 또다시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이분이 그 뭐라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제가 오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도의 개요 이렇게 됐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의 종화 등을 고려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 개발행위 허가는 이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난개발을 방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것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난개발 방지한다, 이런 얘기는 아무 곳에나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럽니다. 제일 첫 번째가 경사도가 강한 곳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임목본수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를 허가를 내주면은 그 나무를 베어야 되겠죠. 그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표고도 해가지고 일정 이상 높이,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는다,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것에서 그걸 뭐냐면 도시계획군 조례 등을 마련하여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운영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경사도, 임목본수, 표고도, 이러한 것은 전부 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어떤 땅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은 뭐냐? 어떤 땅이라는 얘기는 지목이 되지가 아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땅은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로 돼 있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뭐냐, 어떤 일을 할 때는 제일 첫 번째, 그 지목이 대지가 아닌 땅에 건물을 건축하든지 공작물을 설치할 때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에 부수되는 담장을 만들 때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걸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집은 짓지 않고 담장만 설치하겠다 하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토지의 생김새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50cm 이상을 돋우거나 50cm 이상을 팔려고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땅에 토속을 채취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토지를 분할을 하는 행위입니다. 토지 분할. 제가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토지 분할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다음번쯤에 그 기회가 나면은 땅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 토지의 분할은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지만은 법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분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땅이든지 분할은 다 가능합니다. 분할을 하려고 하다가 분할이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 지역 안에서 울타리가 쌓여 있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분은 아까 저한테다가 질문을 했을 때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그 다음에 건축 허가까지 다 받은 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때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저한테 질문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개발 허가의 기준 이렇게 있죠. 아까 개발 허가의 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가 정해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조례로만은 규모가 적답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을 넘어갈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시군 계획 관리의 용도,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하면 각 도시마다 그 땅에 대한 용도 지역이 있을 겁니까? 그 용도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주변 환경대의 조화를 이뤄야 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여기가 제일 먼저 문제가 잡힌 게 이겁니다. 뭐야? 기반시설의 뭐야?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기반시설의 설치, 수도, 하수도, 도로, 이런 것이 그 땅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이죠. 따라서 건축허가 시에는 건축허가 시에 필요한 도로가 필요한 것만 보지만은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수도도 보고 배수로도 보고 도로도 봅니다. 그런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기타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건 뭐냐면 아까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도시계획 조례로 제가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조례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이겁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는 걸 잡아놓은 것은 여기 아산시에서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다시 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의 조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조례인데 제가 여기 아산시 조례 제17조, 18조, 26조 이렇게 봤는데, 자, 제일 먼저 뭐야? 17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경사도가 얼마? 20도 미만인 토지 이렇게 나와 있죠. 경사도가 얼마?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조금 아까 질문하신 분은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죠. 자,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도로, 상수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데 아니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질서한 개발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또 다시 말하면 조금 아까 이분이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았고 도로 승낙을 받은 그 땅에 의해서 하수도도 설치하고 상수도도 설치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이든지 뭘 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이행보증금을 뭐 한다? 예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씩씩하게 이 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하겠다고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돈이 없다고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분양을 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분양이 안 되니까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땅을 손은 안 댔으면 괜찮은데 형질을 변경한다고 나무도 베이고 포크레인을 땅을 파다가 중단하게끔 되면은 자기 땅뿐만 아니라 옆에 땅에 피해를 주게끔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시 말하면 제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얼마를 끊어오십시오 해갖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 허가를 받은 분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게끔 되면은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를 어떤다? 마무리를 하게끔 되는데, 그 마무리라는 걸 원상복귀일 수도 있고 다시 반대로 그 재해가 나지 않게끔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한 이행보증금을 어떤다? 보험증권을 끊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현금으로 예치했을 땐 다시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났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를 나서 농지전용 허가까지 아무 문제 없이 났으면 이제 어떤다? 건축가로 가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겁니다. 자, 건축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며 제13조의 2와 제14에 따라 관련 법인 인허가 등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등을 어떤다?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건축 아까 허가를 받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 때에 도로도 보고 하수도 보고 주변 환경도 보고 높이도 보고 고도도 보고 인목분석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는데, 건축 허가에서도 보면은 일단 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로가 없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니까 사용승낙을 든다? 받아오게끔 합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뜻은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사도개설 허가를 얻는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4조 2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승낙도 든다? 받은 것으로 본대. 건축허가를 받은. 만약의 경우에 제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땅에 뭐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하수도를 만들려고 할 땐 따로 그 사람에게 어떤다? 사용승낙을, 하수도 사용승낙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 사용승낙을 받았을 때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떤다? 하수 처리도 하고 도로도 하고 수도도 놓고 한다는 걸 같이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야? 받은 거, 건축법상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자, 13번째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수도 공급 신청,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허가증을 가지고 어떤다? 수도 신청하면 된다 이러니. 내가 따로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허가가 났으니까, 여기에 허가가 났으니까 여기에 수도를 놔주십시오. 하수도를 내가 놓습니다. 다 어떻게 한다? 가능하다 이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뭐 전화도 놔야 되는 뭐 이런 시설이 있을 때 전기안전법 8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 설비 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의해서 모두 받아야 된다? 모두 받는다? 전기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도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하수도 받은 것으로 보고 수도 받은 것으로 보고 다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런 법에 의해서 그 도로가 건축허가가 나서 도로 건물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사용승낙을 받았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줬지 않겠습니까?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허가를 내준 사람이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다 떠나고 없다 보니까 지적상 도로가 없네. 도로가 없네. 너 저기 뭐야 내 땅을 사든지 막을 거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옛날에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도로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지금 이 현황도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저 도로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사용승낙을 받고 허가를 내준 것이냐, 허가를 안 받고 내준 것이냐, 여기에 어떤다? 차이가 많이 나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는 분이 상담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제일 먼저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정식으로 그 땅을,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건축허가 난 적이 있다 그러면은 사용승낙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 주인이 막겠다 그러면 건축허가 담당한테 가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내가 건축허가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건축허가 났었기 때문에 막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공무원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공무원들도 그런 개인과 개인 간의 그 중간에 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분명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공무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일러야 되냐면 판사님한테 일러야 되는 거죠. 판사님, 예전에 이렇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이런 것을 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된 도로가 없다고 든다? 막으려고 합니다. 못 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막지를 못하게끔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랫동안 이런 것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건축법에는 이게 있는데 뭐가 없냐면은 요새 도시가스가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집에 개인주택을 살고 있는데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뭘 해야 돼? 그 앞에 도시가스가 지나가니까 저도 도시가스를 끌으려고 합니다. 근데 도시가스를 끌으려고 하면은 도시가스를 설치해 준 사람이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을 도로를 쓰고 있고 현황 도로고 모든 사람이 다 다니는데 주인이 누구야? 개인으로 돼 있으면 사용수납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러니까. 그래서 가스를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법에 가스 설치를 받아야 된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가스 설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도 판사님한테 도로나 하수도나 상수도나 이게 출입에 다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지 않고도 가스를 설치하게끔 해주시오.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가스공사에서 누구의 사용수납을 받아오라 그랬죠?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오라 그랬죠. 그러면 땅 주인이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땅 주인이 안 해줬을 때는 또는 땅 주인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 그럴 때는 누구한테 얘기하면 땅 주인을 대신해서 판사님이 사용수납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땅에 사용승낙을 도로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땅 주인한테 받는 거고 땅 주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는 누구한테 일른다? 판사님한테 일러서 판사님이 사용승낙을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제출하게끔 되면은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러한 도로에 관한 것을 제가 뭐 이렇게 그 뭐랄까 뭐 학식이 많고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아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것이 진짜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라는 그 책을 썼는데 저는 이런 강의를 하기 전에 건축업자로서 그 한 30년 전서부터 전에 그 산지 전용 그 당시에는 개발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냥 산지 전용, 농지 전용 만들고 건축 허가를 받고서는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고 이랬던 적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집을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받기 위해서 건축 허가도 받아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많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좀 한 권 이렇게 썼었고 강의도 했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또 이런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대로 같이 어떻게 한번 해결해봐가지고 담당자도 만나고 질의도 해보고 다 해보다 보니까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원칙을 어느 정도쯤 알게 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제가 쓴 책은 이것이 진짜 도로 경매다 이런 책을 썼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개정을 해서 이것이 진짜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이런 것을 제가 다시 썼는데 이 책 쓴 것만 해도 벌써 한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강의를 이제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사태로 이 책을 써놓고 사실은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못 했었습니다. 못 했다가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랄까 좀 동영상으로 제가 강의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제대로 못 했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싶었고 동영상하고 유튜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사실은 10월 달에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정규 강의를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10월 8일, 15일, 22일, 29일 매주 금요일 날 오후 3시서부터 5시까지 계획은 잡아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이렇게 4번 가지고 강의를 그러니까 2시간씩 4번 가지고 강의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하루에 2시간 반에서부터 3시간 정도까지 하면은 4번에 걸쳐서 강의가 끝날 것 같고, 강의가 끝난 것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제가 그 동영상 올리고, 제 밴드에 오셔서 언제든지 이 도로에 관한 것은 계속해서 실시간 라이브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강의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강료는 교재를 포함해서 10만 원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 법인 계좌에다가 입금을 시켜주시고, 주소와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교재를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은 한 20여 명 이상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강의실에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강의장에 많이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저는 한 6, 7분 정도만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거고, 예방접종, 다시 말하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맞으신 분은 뭐 몇 명이 더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가능한 한 백신을 맞으시 않으신 분은 동영상으로 수강을 하셔도 되고 오셔도 되는데, 오실 때는 내가 도로에 대한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싶을 때는 오시고, 웬만만 하시면은 집에서 동영상으로 수강하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010-4444국에 2069번이니까 전화로 한번 문자를 도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문자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계속해서 도로에 대한 것이 상담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쯤은 제가 이 사례별로 도로를 물어보는 것은 사례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